자, 이상엽 이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디 한번 지금 시장 동시효과 한번 볼까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그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이제 장 시작 앞두고 이제 한 4분 남았는데 코스피가 1.2% 상승 출발하면서 한 2,394, 2,395 정도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좀 더 이제 상승폭이 커서 2%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한 765, 766 정도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 국내 시장 금요일 날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뭐 코스닥은 5%까지 상승을 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보시면은 뭐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뭐 거의 이 캔들상을 흐름을 보면은 시가, 저가, 종가, 고가였을 정도로 상당히 모습이 강했었습니다. 분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금요일 장 초반부터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오후에도 강했을 정도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나스닥이 바닥 대비해서 최근에 뭐 물론 많이 빠졌지만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그런 가능성은 좀 열어둘 필요는 여전히 있겠지만 여기서 좀 올라간다고 하면 한 12,000 정도 될 텐데 그러면은 12,000이라고 해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 정도?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21선 종가상 돌파는 했는데 지금부터 12,000원까지는 12,000포인트까지는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면은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는 좀 상승 탄력이 최근에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틀 연속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놔야 될 것 같고 그럼 미국 증시는 보면은 나스닥이 21선도 돌파했어요. 근데 국내 증시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선이 뭡니까? 11선조차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이제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뭐 종목별 편차 나올 수 있을 그런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11선도 채 만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제 미국 증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간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조차도 조금 탄력 잃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이제 오늘 이후 내일부터는 좀 미리 좀 생각을 해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조금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해지네 아까 말씀드렸을 때보다요. 그래서 지금 좀 살펴보시면은 뭐 코스피, 코스닥 전 업종 모두 이렇게 상승 출발하려는 모습이고요. 아침에 일단 삼성전자나 한번 좀 이렇게 현재가 한번 봐볼게요. 동시효과 상황 봐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3%, 한 59,000원 초반에서 출발 시장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비슷합니다. 한 1.5% 상승 출발해서 93,000원. 그리고 아침에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이 8년 만에 2조 원대 기대한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현대차 현대차가 조금 더 상승 나오네요. 2.3%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장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시작이 됐는데 거래소 코스피는 0.88% 상승이고 시작은 코스닥은 1.7% 상승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장 시작 전에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미국 증시가 탄력이 둔화되면 국내 증시 더 눈치 볼 수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코스피가 1% 안쪽 미국 증시 3%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1%도 출발 안 돼. 너무 약하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네, 이럴 수 있다는 거 장 초반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코스닥 1% 상승 출발하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먼저 흐름 봐볼게요. 메이저의 수급은 조금 더 있어야 되니까요. 코스피에서는 삼성 SDI가 시가총액 8위죠. 시가총액 이제 40조 원 눈에 두고 있는데 3% 출발 상황이
출발한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아시죠?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전기 요금 그 변동안 얼마나 올릴 거냐. 그래서 금요일도 흐름 좋았죠. 뭐 10배 올리는 건 이렇게 좀 그 상승폭에 따라서 그런 뉴스로 인해서 근데 오늘까지도 상승하고 있고 근데 아시죠?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고 재료 노출을 하락하기 때문에 오후장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전력 관심 얼마나 많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죠? 오전보다는 오후 흐름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시가총액 10조 원 돌파하고 오늘도 2% 상승하는데 지난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원전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도 일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원전 관련된 또 일정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4.88% 상승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항상 이렇게 업종이나 섹터 얘기할 때 바이오 섹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코스피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오랜만에 좀 장 초반부터 5% 올라오는 모습은 굉장히 좀 눈에 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좀 뉴스 좀 보려고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요거는 예.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요. 이제 코스닥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카카오 게임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순위가 올라올수록 이제 주가가 이제 반영하는 모습이고요. LNF 2%, 삼성 SDI가 3~4% 상승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 섹터 보면은 그래 오늘 배터리 쪽 한번 봐봐야 되겠다. 바로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네, 첨보 시가총액 2조 4천억이 넘죠. 3.8%. 위메이드 에코프로 3.4%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FA 반도체 2% 상승하고 있고 한번 수급을 볼까요? 이제 수급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약간 확연히 다른 모습이네요. 양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매도, 그렇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모두 450억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에서 거의 500억, 120억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 장 시작한 지 3분밖에 안 됐는데 장 초반 수급치고는 특히 외국인의 코스닥에서의 500억 원 가까이 매도 규모가 좀 크다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개인만이 사고 있다는 것은 좀 미리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오늘 밤부터 좀 탄력 둔화되는 거 아니야? 국내 증시 그러면 좀 약간 영향 그런 투자 심리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계속해서 이전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이 오늘 일부 현금화할 것이냐, 혹은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이 하락하니까 좋은 시초가 좋은 가격에서 일부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저런 이야기들 혹은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 얘기를 했는데 일단 현재 시점은 네,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 다 매도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일단 한 30분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워낙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지수를 보면요. 제가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장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어서, 코스피는 지난 수요일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거기에 가운데 센터 가격이 지난 월요일, 화요일의 장중 저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요, 2380입니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딱 2380 전후에서 지금 살짝 걸려 있어요. 근데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조금 탄력이 둔화될 수는 있죠. 그러면은 국내 증시도 좀 이렇게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2380을 좀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까지 해줘야 조금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떤 지수 말씀드렸냐면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난 수요일에 크게 세게 맞았는데 장대 음봉이었는데 그 센터가 또 월요일과 화요일의 저점이었다. 장중 그 지수가 한 764, 765가 되는데 거기 돌파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2380까지는 온 상황인데 코스닥은 몇 포인트 차이 나진 않지만 그 765, 6 거기에도 지금 못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너무 뭐 불안해할 필요 없는데 살짝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종목을 만약에 고점에서 따라 산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진짜 나 이 종목 나 바닥권에서 사고 싶었고 노렸던 종목이야 라는 종목이 있다면 뭐 오늘 사기보다는 이렇게 좀 수급이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좋다면은 뭐 생각보다 지수와는 좀 다르게 좀 강할 수도 있겠지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해서 따라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은 좀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바이오주 섹터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SK바이오 사이언스는 아까 우리 민재기 팀장하고 봤을 때도 바이오주 가운데서 가장 연초 대비 가장 많이 빠진 주식으로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어쨌건 저가에서 상승하는 모습. 그러나 어쨌든 지금 좀 밀리고 있죠. 상승폭을 키우다가 아까 5%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93%까지 내려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주체가 지금 매도할 때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상승, 지난 주말까지의 상승, 오늘까지의 초기 상승을 일시적 반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오래가는 상승으로 봐야 되냐, 좀 더 반등이 남아 있냐, 끝이냐, 요거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준비하신 거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이제 관심, 이게 섹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좀 봐보겠습니다. 수급만 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현대차가 무려 4%나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차 부품 쪽도 한번 봐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율. 차 부품 쪽에 저도 한번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SL이 지금 3.5% 상승하고 있고요. 앞에서 민재기 팀장님 자세하게 말씀은 못 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언급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네, 화신이 4% 상승하고 있고요. 뭐 현대차가 크게 상승하니까 차 부품주들 당연히 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서현이아가 2%, 뭐 유니테크로 3%, 그래서 2, 3% 상승하는 종목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삼성 SDI가 지금 3, 4%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쪽 딱 봐야 되는데,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17% 상승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뭐 아침부터 무슨 권리라고 하지만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올 정도로 강하다. 뭔가 투자 심리가 좀 좋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쪽 배터리 쪽 종목군들, 또 배터리 장비 쪽도 흐름이 좋아요. PNT가 뭐 3.8%, 원익 PN이 또 3.8%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여러 섹터 좀 빨리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종목에서 뭐 GSE, 경동도시가스, 대성에너지가 좀 올라오는 모습 눈에 들어오고요. 뭐 일부 또 이제 그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가 국내 시간으로 8월 3일 오전 8시 넘어서 발사되는데, 그런 기대감이 얼마나 클지는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이쪽 우주개발 관련된 종목군들 좀 올라오는 모습, 3% 상승하는 종목도 한 두세 개 있다는 거 살펴볼 수 있겠고요. 뭐 사료 종목군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폐배터리 쪽에 그때 코스모화학 몇 종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코스모화학이 무려 9.5% 상승하고 있고요. 파워로직스가 4.7%. 이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이슈는 하반기에도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다른 쪽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쪽에서 원전 쪽 지금 한전기술이 3%, 좀 최근에 좀 출렁거렸었는데, 뭐 일진파워, 오르비텍, 보성파워텍, 뭐 광명전기, BHI 흐름 좋은 모습이고요. 풍력 쪽에 CS 베어링이 또 한 건 하네요. 또 두 자릿수 이상 상승 나오면서 한번 봐볼까요? CS 베어링 14%. 그래서 섹터 내에서 이렇게 한 종목이라도 강한 종목이 나오면은 그쪽 종목군들 좀 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트 한번 봐볼까요?
네, CS 베어링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이틀 상승하는 모습이고, 지금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이고요. 또 섹터 돌아와서 봐보면 태양광 쪽도 OCI 그 중요한 13만 원에서는 크게 밀리진 않네요. 하여튼 13만 원 흐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스마트 그리드 쪽, 뭐 일진전기, 옴니시스템, 이게 또 전기료 인상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광명전기, 아모그린텍, 스맥, 누리플렉스 이쪽 종목군들 지난주에 스마트 그리드 일정 있었는데 조용히 넘어가더니 오늘 상대적으로 좀 큰 폭 상승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여러 종목 일정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는 그리고 뭐 요쪽 뭐 제작과 관련된 그쪽에서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애니플러스, 뭐 코퍼스 코리아 등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엔터 3사, 뭐 JYP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SM, YG 엔터테인먼트 좀 생각보다는 뭐 흐름이 약한 모습이고, CJ, CGV, 이게 극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2주 전 수요일 날 개봉했었던 마녀2가 주말에 200만 돌파했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개봉했던 그 탑건 매버릭이 벌써 100만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극장을 찾는 수요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또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그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도 이제 개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극장, 개봉하는 극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좀 극장 요쪽으로도 좀 이렇게 투심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쪽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쪽도 많은 기업들 2%대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네요. 대우조선해양 2.8% 흐름 나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바이오가 오늘은 살짝 눌리네요. 최근에 흐름 좋았던 종목군들도 살짝 눌리는 모습이고, 뭐 지금 지수도 지금 코스피가 거의 뭐 강보합 수준까지 내려온 모습인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힘 어깨에 뭐 잔뜩 주실 필요는 없고요.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은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뭐 달려 둔화되면 국내 증시는 조금 더 출렁거릴지도 모르니까 그런 가능성 열어두자라는 말씀 드리는 건데, 수급을 보니 수급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장 시작하고 3분 만에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500억 매도하는데 좀 크네요 라는 말씀 드렸고, 양시장에서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기관이 코스피에서 1000억 매도합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장 초반부터 부담되고, 지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벌써 930억. 이게 장 시작하고 10분 만에 이게 1000억 매도한다는 게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뭐 시장 좀 재미없겠네. 오전부터 이러네. 결국에는 종목이 좀 중요하겠네. 무리할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특징적으로 에코프로비엠 지금 벌써 24% 상승했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무상증자 권리 뭐 이런 이슈들 때문인데. 네네. 네. 그 다음에 이거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도 뭐 8.5% 관계사다 보니까. 에코프로 N인가요? 네. 여기도 7%, 6.5%, 6%대 상승하고 있고, 요럴 때가 나올 때냐 아니면은 들어갈 때냐,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이실 거예요. 또 상 쫓아가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들어가실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건 본질 가치 한번 잘 계산해 보시고 어떤 결정이든 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참 중요한 손가락 관리, 오늘 참 중요한 날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참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아, 현대차 3%, 기아도 3% 상승하는데, 기아는 뭐 자동차 판매 관련돼서 뭐 인센티브를 많이 안 줘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좋은 소식 정말 많이 들리고 있고, 자동차 상승하고 있고요. 차 부품주 흐름도 좋고, 또 이제 무슨 권리락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 상승해? 시가총액 4위 종목 20%가 넘어?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LNF. 근데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요, 한국 주식에서, 이런 생각, 한국 경제에서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삼성그룹이 없다면, 삼성전자가 없다면, 한국 어땠을까? 이런 얘기 가끔 하고. 근데 만약에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고가권에 있는 섹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배터리 쪽 종목이 국내 증시, 한국 증시에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서요, 릴리라는 기업이 엄청 섹터가 많이 빠졌어도 릴리 최근에 신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 때 있잖아요. 옛날에 뭐 2007, 8년 그때 뭐 차화정, 자동차, 대장주는 항상 바뀝니다. 예,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증시를 그래도 좀, 저 업종 뭐야? 저 섹터 뭐야? 이런 섹터가 하나씩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최근에 좀 배터리다. 그래서 배터리 안 좋아하시는 분들, 저렇게 색안경 끼시고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아요. 아우, 야, 저거 뭐 빠질 거야. 뭐 안 좋아. 뭐 외국인 샀다가 기관 샀다가 또 팔 거야. 그럼 당연히 출렁거릴 수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를 좀 보면은, 종목은 뭐 지금 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고, 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정이 중요하니까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원자력 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또 이거 된다. 지수가 좀 눌리다 보니까 섹터도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요거 이제 일정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이 27일이잖아요. 28일. 내일 28일 원자력 ETF가 국내 증시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 킨덱스니까 그런 거죠. ETF. 야, 이번 정권에서 이제 원자력 되돌려 놓으면서 관심 정말 많고 뉴스도 정말 많은데, 야, ETF도 나와? 네, 내일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체코와 원전산업 생태계 협력 기반 구축합니다. 이런 뉴스가 29일 수요일날 석간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또 30일 날 이번 주죠? 목요일이네요. 그렇죠? 또 폴란드와 원전산업 생태계 협력 기반 구축 또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7월 달에 어떤 말씀 드렸죠? 7월 달에 정부에서는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 꾸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난주도 원전 일정이 있어, 이번 주도 일정이 있어, 또 7월 달에 원전 그 수출 추진단 꾸리기로 한다고 해. 그래서 원전은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거. 원전 이번 정권에서 가동률 높이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다 아실 텐데 이런 관련된 뉴스에도 반짝반짝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수급이 좋은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에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헤어질 결심, 형광펜으로 하니까 좀 눈에 많이 잘 안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펜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 배급이 CJ ENM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달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일정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계속해서 중요한 거 뉴스 말씀드릴 테니까요. 뭐 들으시면서 기억하시거나 좀 적으시면 좋겠고, 7월 20일 날 영화, 이 최동원 감독 너무 유명하잖아요. 1000만 영화들 엄청 많잖아요. 드디어 개봉합니다. 외계인 1부가 개봉합니다. 근데 여기도 또 배급이 CJ ENM이에요. 아까 CJ, CGV 뭐 2, 3%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CJ ENM 지금 주가가 좀 바닥권인데 흐름 당연히 안 좋죠. 안 좋은데 이제는 조금 뭐 유명한 영화도 또 배급한다고 하니까 조금 관심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 오늘 당장 사기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다가 조금 좋아질 때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7월이잖아요. 그러면은 7월에 중요한 게 뭐죠? 이재용 부회장 썬밸리 컨퍼런스 참석 가능성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 썬밸리 컨퍼런스 언제 하는지 뉴스플로 관심 있게 두셔야 되겠고, 또 미국 메타버스 컨퍼런스 개최가 예정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목요일인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시장이 목요일날만 코스닥이 4% 빠졌지만 그래도 기관의 수급 변화가 나온 종목을 몇 개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 자이언트 스텝 수요일과 목요일인가요? 네.
연기금이 이틀 연속 들어왔습니다. 과연 뭘까요? 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여러 기업들이 애플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메타버스 그런 포럼 그런 게 지금 이제 협의체가 발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발족되고 나서 그 현지 시간으로 20일을 발족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그 발족되고 나서 연기금이 산 게 아니야? 그래. 정확히 모르지만 7월 달에 메타버스 컨퍼런스 개최가 예정된다고 하니까 바닥권에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이쪽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고, 또 금요일 날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아침에 오전에 그 토종 OTT 콘텐츠 웹드라마 제작 비용 최대 10% 세액 공제 예고. 그러면 7월 달에 뭐 세법 개정안이 나오거든요. 정확히 날짜는 아직 모르는데 이런 거 관련돼서도 제작사들도 관심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과 관련돼서 좀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요. 얼마 남지 않았죠? 7월 4일 날 우크라이나 의원단이 한국 방문합니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우크라이나 재건 도와줄 방법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뭐 5일 날 위너 컴백, 뭐 6일 날 샤이니 온유 일본 첫 정규 발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 증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긴 하지만 실적 시즌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다음 주에 삼성전자 드디어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그러면은 6만 원 전후에서 또 어떤 흐름 나오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SM, 뭐 온유도 그렇지만 에스파 걸스, 네, 한국과 미국 동시 발매도 있고, 뭐 요 정도 말씀드리겠고, 뭐 중요한 일정들 더 있는데 또 뭐 종목 또 살펴보면서 시장 살펴보면서 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준비해 오신 종목이 있나요? 한번 스터디할 종목. 네, 봐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자, 일단 그 와중에 네. 잠깐 상황 설명드리면은 거래소 코스피 변동성이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0.28%로 올라왔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뭡니까? 에코프로비엠 27%, 아까 25%까지 갔던 게 지금 15%대로 내려왔고, 이것도 아까 또 그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또 마음이 좀 그렇겠네요. 지금 거의 10% 가까이 지금 고점 대비 내려와서. 네, 들어가 보죠. 네, 그래서 코스닥도 1% 안쪽으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이고요. 뭐 시장이 상승하건 하락하건 급등하건 급락하건 항상 종목 뭔가 변화되는 건 없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참 6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잔인했던 6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6월달 정말 힘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요, 6월 2일부터요, 6월 1일은 중간선거가 있어서 휴장이었죠. 그러면 6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6월 2일부터 외국인은, 이거 코스피예요. 코스피 첫 거래일이었던 6월 2일부터 외국인은요, 지난 6월 16일을 제외하고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연일 매도했습니다. 그 매도 규모가 얼마예요? 기간 합계 5조 원이 넘어요. 그럼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래, 기관이 올해 들어서 코스피에서 지금 한 16조 원 팔고 있는데 6월에만 지금 5조 원 넘게 팔고 있어. 어마어마했지. 그러면은 볼 종목이 없나?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조 원 매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이 없진 않겠죠. 그쵸? 그러면은 흐름상, 추세상 고가권 종목이 아니고 또 차트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이렇게 좀 양호하고 또 누적 매수 규모가 한 300억 원 이상인 이 교집합, 그렇죠? 교집합의 종목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냥 뭐 5조 원 매도하고 있으니까 코스피 제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흐름 항상 살펴봐야 되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보니까 셀트리온, 하나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가 좀 뽑을 수 있겠다는 거. 바이오가 좀 눈에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뭐 이렇게 뭐 차트 안 봐도 아시죠? 이렇게 올라왔고 살짝 눌림목 있고
지금 여러 중장기 이평선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수급도 좋기 때문에 전망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종목 이름만 들어도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은 이름만 얘기해도 바로 차트 모양새가 떠오를 정도가 돼야 됐는데, 하여튼 요 세 개 종목이 지금 뽑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코스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그래, 코스닥 누적으로 살펴보니까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개인이 한 600억 매수하고 있고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에서 개인이 무려 5천억 매도했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에서요. 어마어마했죠. 그걸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받은 건데, 누적으로 살펴보니까 외국인은 매도했지만 기관이 6월 달에 누적으로 1,000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 해볼 수 있냐면, 그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을 건드렸다면 코스닥에서는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아주 큰 매수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 한번 기관 쪽 한번 살펴보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잔인했던 6월 코스닥에서 기관은 개인보다 좀 더 매수 중인데, 그러면 기관의 매수 종목들 중에서 비슷하게 고가권 종목이 아니고, 괜히 샀다가 물리면 부담되니까, 그쵸? 고가권 종목이 아니고 차트가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고 누적 매수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종목, 역시나 교집합으로 한번 뽑아볼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데, 뽑아보니 앞에서 이제 뭐 지난주도 그렇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민재기 팀장님 말씀하셨던 레고캠 바이오도 눈에 들어오고 뽑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ABL 바이오, 또 네오이즈, 이렇게 4개 종목이 뽑혔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그래, 6월 힘들었지만 저런 종목군들이 있었구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네, 아니네,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라도 좀 이렇게 수급이나 이렇게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다시 시장은 0.6% 상승, 코스피, 코스닥은 1.4%. 야, 지금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정말 힘들 것 같아. 이게 뭐 이 변동성이 장난이 아닌데, 네. 다시 에코프로비엠 16%대에서 잘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현대차 오늘 참 강하네요. 4%대 상승. 네,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뉴스, 2분기 8년 만에, 이게 1, 2년 만이 아니고 이제 8년 만에 2조 원대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수급이 붙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일단 이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 오늘 가장 많이 빠진, 연초 대비 가장 많이 빠진 주식 중에 하나로 이제 아까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뉴스가 두 가지, 이게 참 알 수 없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안재용 대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건 또 지금 상승하는 이유를 이번 주에 코로나 백신의 허가 여부가 판가름 난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의 이게 이제 뭐 매수가 이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와중에 외인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아직 잡히지가 않고 있고, 참 이렇게 시장 우리가 사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서로 상반되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상반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백신 나와? 허가 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사는 분도 있는데, 이거 나와봐야 백신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더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관점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그리고 좀 기대감이 어쩌면 좀 크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흐름이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상승했는데, 열어보니 개장하는 것 보니 생각보다 좀 약하고, 그리고 또 이제 크루즈 업종이나 항공 업종이 좀 크게 상승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항공주들 살펴보니까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아유 1%도 상승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지수도 그렇지만 섹터 쪽에서도 뭐 이렇게 1대1 매칭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도 크루즈 업종 미국 증시에서 흐름 좋았는데 그나마 모두 투어 2%대 뭐 참 좋은 여행, 세중 요 세 종목 여행주 쪽에 세 기업이 그래도 2%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리고 투자 요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좀 최근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여전히 계속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걸 지워야 되겠죠. 노란색 딜리트. 네, 종목에서도 11선을 좀 추가해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월봉을 보려고 합니다. 월봉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일봉이고요. 이제 11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11선 돌파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삼성전자의 월봉을 쭉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요, 삼성전자의 월봉인데 2003년도부터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심리가 좋으면요,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가장 여기 60 완전 좀 더 파랑색으로 할게요. 60 파랑색. 그래야지 확연히 눈에 띄니까요. 그쵸? 제가 지금 두껍게 한 것이 월봉상 60 MA입니다. 가장 두껍게 했죠. 그러면 딱 눈에 그려지죠. 아, 2003년도부터 이렇게 쭉 우상향을 보이고 있구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보시면요, 주가가 월봉에서 거의 20년간의 지금 차트잖아요. 20년간 월봉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60 MA, 60월 이평선을 이탈한 적이 얼마나 있나요, 그쵸? 요때 좀 있네요, 그쵸? 2015년, 16년 좀 있고요. 그리고 2008, 9년 있고요. 그리고 또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20년 동안 삼성전자 월봉에서 60 MA가 이탈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월봉이기 때문에 캔들 하나가 1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를 보시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 한 2, 3개월, 여기 2, 3개월 60 MA 아래에 있었죠. 또 이때 2008, 9년 힘들었을 때 거의 한 6, 7개월 동안 60 MA 아래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20년 놓고 보면 어때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 삼성전자 60 MA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 바닥이 뭐 58,000원일지 55,000원일지 52,000원일지 5만원이 깨질지 이런 고민 할 수 있지만, 그래, 월봉 보니까 60 MA 밑에 있었던 적이 20년 놓고 봤을 때 별로 없었네. 그러면은 좀 마음 편안히 좀 이렇게 임하시려는 분들은, 그러면은 뭐, 그래, 60 MA 밑에서 조금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2, 3개월 있을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담아볼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지난주 저가가 얼마냐면요, 56,800원이에요. 56,800원. 근데 지금 60MA가 얼마냐면 한 57,700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탈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 몇백 원 차이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들었거든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지만 어떤 운용상과 자문사에서 유명한 대표가 그랬죠. 정말 옛날에요, 네이버 정말 바닥권에 있을 때 뭐 1,000원인가 2,000원 차이로 못 샀는데 결국에는 뭐 3배, 4배 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정말 중장기로 대할 때는 1,000원, 2,000원 큰 의미가 있나 싶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마음 편안히, 지금 힘든 분들 많으시겠지만 조금 뭐 길게 바라본다면, 뭐 길게는 뭐 6만 원 이하, 그래 뭐 60 MA 이하에서는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면 어떠실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다시 0.93%, 코스피는
그다음에 외인들의 그 코스피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네요. 지금 148억으로 줄었고 코스닥은 1,000억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선물은 1,288억 네, 사고 있네요. 오늘 개인들이 코스닥, 코스피 양쪽으로 지금 한 1,500억, 1,700억 가까이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 35분 지났는데 오늘 오르는 장에서 매수를 선택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 결정, 이것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선박김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에코프로비엠 지금 12%대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좀 걱정이 돼서 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진짜 우리 지금은 네, 지금은 좀 많이 네, 욕심은 좀 버려야 될 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지만 뭔가 급등을 바라보고 단기 큰 수익을 바라보고 네, 저런 급등주 쫓아가는 것들은 뭐 성공할 수도 있겠죠. 결과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어쨌건 지금 다 상처 입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식은 우량한 주식이긴 하지만 네, 하여튼 네, 그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욕심이라는 이제 단어를 말씀하셔서 제가 이거 LG 생활건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이게 이제 G7 정상회의 있고 이제 나토 정상회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 추가 제재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번 주는 또 흘러가겠죠. 그러면서 7월을 맞을 텐데 그래서 7월 일정도 중요한 거 많지만 그래서 조금만 좀 보여드렸던 거고 7월이 중요한 게 중요한 거 많지만 실적 시즌도 있지만요. 한 가지가 그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게, 들으시면, 맞다, 그거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7월인 거예요. 7월 13일 날 금통위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7월 말에도 미국 FOMC가 있어요. 근데 어떻죠, 지금 분위기가? 한국은 25에서 좀 잘하면 빅스텝, 50 정도 올릴 전망이고요. 그쵸? 근데 미국은 50 아니면 75예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한국 금통위에서 25 올리면 7월 말 가서 FOMC에서 50 올리면 바로 역전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금통위에서 50 올리고 7월 말 가서 미국에서 50 올려요. 그러면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제 8월 달 가서 미국은 FOMC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금통위는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 더 8월 달 가서 좀 여유롭게 우리가 한 번 25 올리고 50이나 75 올리는 거 봐서 8월 가서 25 올릴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조금 외국인 수급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이제 욕심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LG 생활건강 혹은 뭐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작년에 고점이 170만 원대였거든요. 180만 원 앞두고 있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2분의 1터막이 더 났어요. 근데 제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런 LG생활건강을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때요. 7월 16일 날 이때 돌아와서 살펴볼게요. 요때 장대양봉 나왔던 요때가 6월 16일이었거든요. 7월 16일. 근데 7월 그 다음 날이 6월 이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 날 작년 6월 17일 이후서부터 한 2주 동안 증권사의 레포트가 몇 개 나온지 아십니까? 4개 나왔어요, 4개. 목표가 상향하고요. 막 신규 레포트, 막 추천 레포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흐름도 좋았죠. 그리고 어땠어요? 거래량 아래 보면 이때 외국인도 거래량 보세요. 아래래. 외국인도 이렇게 사고 있었어요. 그러면 외국인 이렇게 사고 있어. 증권사에서 레포트 4개 나와. 그러면 막 목표가 200만 원, 210만 원 불렀으니까요. 근데 어땠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물론 이때 하락한 이유가요. 2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실적 관련돼서 내 주식이 어떨지 그걸 이제 1대1로 좀 이렇게 관계성을 살펴보려면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으면 주가는 빠질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요. 물론 알지만 내 종목일 때는 이게 대응이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래 내 종목 그래 좋다고 해. 안 좋다고 해. 그러면 예상치보다 좋은 게 좋은 거고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도 중요한 거는 중국 쪽의 성장률이 굉장히 미진했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뭐예요? 지난 6월 18일에도 그 쇼핑에서도 한국 브랜드가 이제 브랜드가 약해져서 뭐 10위 안에도 못 올라와요. 막 유럽과 일본 것만 팔리지. 그래서 근데 그 고점이 언제부터 셌다? 네, 작년 2분기부터. 그러니까 실적 시즌 앞두고 뭐 증권사의 추천 레포트도 나올 수 있고 그게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일지 고가권에 있는 종목일지 모르겠지만 좋다고 해서 좋게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고점에서 증권사 레포트가 4개씩이나 나왔던 LG생활건강을 좀 예시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어제 저희가 그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제목이 그 뭡니까? 네. 박수 칠 때 떠나라. 제목 우리 그 실적 좋다고 오른 주식 사지 마세요. 업황 좋다고 리포트 나오는 주식 조심합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기관 외국인은 그때 매도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좋은 리포트가 나왔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사주고 있다면 신뢰도가 높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에 이런, 왜냐하면 시장은 여러 그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자기 입장이 다 있는 거죠. 다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고 그거를 어떻게 중립적인 시각으로 잘 지켜보고 내 돈 들어가는 거니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눈치를 잘 봐야겠죠. 네, 지금 우리 오늘 방송 중에 살펴봤던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직은 그냥 뭐 기관은 계속 사모으고 있는데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네요. 오늘도 매도하고 있고. 네, 뭐 보험과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어서 회사에서도 뭐 해명 자료 나온 거 아실 거고 변동성이 정말 컸었죠. 네, 근데 수급 보면은 뭐 기관은 뭐 금요일에도 좀 샀었고, 근데 장중 수급이 있어도 뭐 그게 좀 장 끝나봐야 정확히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가 저기 마곡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슈가 있었을 때 제가 거기 가서 2층 투썸 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죠. 네. 네. 뭐 기자들이 막 정말 많이 와서 사진 찍고 뭐 정말 그런 모습을 봤었죠, 최근에. 네, 오스템 임플란트 특징도 한번 좀 봤고요. 지금 LG전자 한번 좀 봐주실래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그 힘들어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LG전자이기 때문에 LG전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도 힘이 약한 모습 고민이 클 거예요. 계속 하락이니까. 지난 금요일 날 올랐었죠. 반등이 약했네. 예. 네, 그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흐름이 약한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 다우는 캔들상 4개의 양봉이 나왔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무려 바닥권에서 5개의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개 나오고 나스닥 4번째, 5번째 양봉은 탄력이 커졌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런 모습 나올 수 있다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고, LG전자도 보면은 지금 금요일까지 양봉이 여기 보시면 최근 보시면요. 캔들상 양봉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큰 반등도 없기 때문에 오늘 양봉 나오면 좋고, 그럼 양봉이 3개가 나왔으니까 뭐 내일 뭐 흐름이 좋냐? 이렇게 꼭 주식이라는 거 100% 그런 건 없죠. 그렇죠? 근데 양봉이 바닥권에서 좀 많이 좀 나와 준다면 그래도 이제 바닥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인식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고요. 그러면 LG전자도 한번 그렇게 봐볼까요? 삼성전자를 아까 월봉에서 20년 기간의 차트를 봤는데 LG전자도 한번 봐볼게요. 월봉에서 봐보면 LG전자는 조금 약간 다르긴 해요. 워낙 그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뭐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달리 이 두꺼운 파랑색 60MA, 60월선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여기 60MA 밑에서 바닥을 잡는다면 그래 60MA 밑에겠지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뭐 여러 연준 의원들도 뭐 경기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지만 뭐 경기가 조금 이제 뭐 얕은 침체, 뭐 약한 침체라는 표현을 좀 쓰긴 해요. 그래서 경기 둔화와 관련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소비 가전 쪽.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적 우려하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2분기보다는 조금 3분기가 조금 더 실적이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 그러면은 진짜 그 소비와 관련돼서 실적이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기 쉬운 그런 섹터 업종은 조금 뭐 매수하더라도 좀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조금 나는 여기서 못 팔어 어떻게 팔어 이렇게 살펴보시는 분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